오늘은 해운 대표주 HMM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그게 단순한 단기 급등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 전환의 초입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필요한 구간이죠. 하나씩 차트 흐름과 기술 지표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전체 시세 흐름부터 짚고 갈게요. HMM은 2025년 4월 9일 저점인 17,560원을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월부터 3월 사이 고점이 23,000원도 넘지 못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는 조정 구간이 이어졌어요. 3월 중순부터는 18,000원대 박스권 흐름이었고 추세적으로는 하락 쪽 무게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월 초반 저점을 다지더니 5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고 이후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만들며 반등에 성공했어요. 특히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 탄력이 강해졌고 7월 14일에는 장중 최고가 26,200원을 기록하면서 4월 저점 대비로는 무려 47%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5,600원 고점에서 약 1.3% 정도만 빠진 상태라 상승 추세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아주 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기술적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정렬 상태부터 볼게요. 현재 HMM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아주 깔끔한 정배열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5일선은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면서 최근 몇 주간 주가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고 21선도 이탈 없이 꾸준히 지지해주는 흐름입니다. 61선과 121선 역시 주가 아래에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고 특히 61선은 강한 반등 직후 곧바로 방향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 추세 전환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격도도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21선 대비 약 9% 위, 61선 기준으로는 약 17%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과열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눌림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상단 밴드를 터치한 이후 다시 상단 근처에서 눌림 없이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 구조는 보통 밴드 상단 확장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5일선 이탈이 없을 경우 한 번 더 급등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량 흐름 살펴볼게요. HMM은 올해 2월 24일 약 2,800만 주라는 이례적인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됐었는데요. 5월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6월부터는 상승 캔들마다 거래량이 실리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 캔들보다 상승 캔들의 거래량이 더 많아요. 이건 팔려서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눌리면 사고 다시 올리는 흐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보조 지표도 체크해 볼게요. 먼저 RSI 현재 73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열 구간 진입 직전이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이전 파동에서는 80 이상까지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파동도 여전히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MACD는 6월 초에 골든 크로스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양봉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시그널선과의 강역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엔 주가 패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HMM은 5월부터 7월까지 아주 규칙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반복되면서 각 조정이 5일선 근처에서 마무리되고 이후 다시 고점을 높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이건 단기 급등주에서 자주 나오는 쏘고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추세형 매수세가 분할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21선조차 이탈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25,200원, 그 아래는 24,300원, 중기 핵심 지지선은 23,000원입니다. 여기서 23,000원은 과거 박스권 상단이자 61선과도 겹치는 구간이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차가 오늘 찍은 고점 26,200원, 그 다음은 27,000원, 그리고 28,500원이 중기 고점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간은
2023년 주요 매물대와 겹치는 자리라 기술적 목표 구간으로 잡기 적절한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단기 투자자라면 25,200원부터 24,300원 사이 눌림이 나온다면 5일선 혹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단기 분할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는 26,200원 전후 단기 매도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23,000원 부근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28,500원까지의 기술적 확장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 자체가 바닥 탈출 이후 중기 추세 전환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장기 비중 확대는 22,000원에서부터 21,100원 구간에서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아래로는 장기 추세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재정비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HMM은 올해 4월 저점 이후 약 47% 반등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동반 상승, 보조지표 양호, 계단식 상승 패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테마성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 전환 초입 가능성이 높은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엔 리든 HMM의 차트 흐름에 이어 실적과 재무구조, 해운 업황, 그리고 민영화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 이 종목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펀더멘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볼게요. HMM은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 약 9조 원, 영업이익은 약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성기였던 2021에서 2022년에 비하면 실적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조 단위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체력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약 2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2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도 늘어났고 전 분기 대비로도 개선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운 운임지수가 하락했던 2023년과 달리 2024년 하반기부터 운임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임이 실적에 거의 1대 1로 반영되는 해운업 특성상 운임 상승은 곧바로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흐름은 단순 기저 효과가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HMM을 둘러싼 핵심 이슈 몇 가지 짚어보죠. 첫 번째는 민영화 이슈입니다. HMM은 한동안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분을 들고 있는 반공기업 성격의 회사였고 이 지분 매각이 몇 년째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매각 작업이 본격 재개됐고 2025년 상반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2단계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인수 후보로는 대한해운을 품고 있는 SMR그룹 그리고 IMM-PE 컨소시엄 등이 거론되고 있고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경영권 이전까지 포함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민영화는 단순한 투자 이벤트가 아니라 경영 체계와 자산 효율성까지 바꾸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운임 반등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항로인 상하이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유럽 노선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닌 공급망 구조 재편, 연료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MM은 유럽, 미주, 동남아 등 전 세계 주요 항로를 직접 운항하는 몇 안 되는 국적 해운사로 운임 상승 구간에서 실적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과 재무 안정성입니다. HMM은 2024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20%대 초반이고 순차입금은 거의 0에 가까운 무차입 경영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즉 해운업 특유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재무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배당이나 투자 재원도 넉넉하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는 인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네 번째는 ESG 및 친환경 전략입니다. HMM은 이 탄소 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 메탄올 기반 친환경 선박 등 차세대 선박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MO의 탄소 규제에 대비한 에너지 효율 지수, 탄소 집약 지수 대응 체계를 이미 실무적으로 도입했고 국내 해운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ESG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이미지 개선 차원이 아니라 유럽, 북미 항로 진입 시 규제를 피하고 운임을 프리미엄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의 HMM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HMM은 분명히 사이클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운임 반등, 실적 회복, 민영화 기대라는 삼박자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이고 여기에 재무 구조까지 튼튼하기 때문에 단기 테마주와는 전혀 결이 다른 종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민영화는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가 바뀌면 그동안 공공적 판단 아래서 진행되던 투자나 운영이보다 민간 중심의 효율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ROE 향상, 자산 효율화, 그리고 적극적인 배당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임 반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선박 운영 구조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운임이 올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글로벌 선사 그리고 HMM입니다. 넷째, 현금 자산이 10조 원 수준이라는 점은 해운업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의미하고 이건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신사업 투자, M&A 활용 등 여러 가지 전략 선택지가 열려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낮습니다. 2025년 예상 기준 PER은 약 5배 수준이고 PBR은 0.4에서 0.5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건 실적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프레임이 여전히 과거 해운 사이클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만큼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HMM은 실적 회복 초입에 있고 운임지수 반등이 시작됐고 재무구조는 업계 최상위이며 민영화 이슈로 인해 구조적 전환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치는 고점이 아니라 장기 박스권 탈피 이후에 상승 초기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파동은 전형적인 추세 전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2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